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하기 전에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었어요. 도수 분포표라는 것을 배웠어요. 도수 분포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거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별량, 얘가 도수. 이렇게 나타냈던 거 기억나요? 아니면 여기 별량이 뭐 학생 수. 도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이제 여기 10명이 있어. 10명이. 10명이 있는데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했어. 뭘로 조사를 할까? 뭐가 좋아?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오케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를 했어. 그러면은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요즘 퓨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했더니 한식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양식 좋아하는 사람. 오, 양식 좋아하는 사람 3명이나 있네. 뭐 좋아해? 뭐? 파스타 좋아해요? 그러면은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 스테이크? 아, 고기? 파스타? 뭔 파스타? 알리오. 알리오? 아, 기름 튀는 거 좋아하는데 살이 안 찌네. 봅시다. 일식. 오, 일식 많아. 나머지 일식에 2, 6명? 오, 뭐 중식 없어? 에, 지워버리자. 도수가 뭔지 알겠어요? 조사했을 때 사람 수야. 오케이? 한식, 양식이 몇 명이에요? 뭐라고? 한식, 양식이 뭐예요? 한식? 한식이 뭐냐고? 학생 수는 아니죠? 그니까, 잠깐만, 미안하다. 이게 음식, 미안해요. 이게 학생 수인데, 내가 좀 잘못 적었어요. 미안. 이 별량이고 도수예요. 그러면 이거의 총합 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나타내지 않냐? 이게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는 딱 보이니까 좋아요. 근데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이 숫자를 쓰기에 조금 애매한 순간들이 생기게 너무 커서 그럼 얘를 무엇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확률 분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확률로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10분의 1이고 10분의 3이고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총합은 당연히 1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게 확률 분포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것도 너네들이 뭘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확률 변수는 너희들이 그냥 읽어보면 돼. 어떤 시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한식을 먹는다라는 비율이 있었잖냐? 이거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한식에 대응되는 비율이 있을 거고, 중식에 대응되는 비율이 있을 거고, 일식에 대응되는 비율이 있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보통 한식, 중식, 양식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쓰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변수 있잖냐? 그러니까 확률 변수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음식을 대문자로 쓸 거고 그것을 갖는 값들. 그러니까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있지? 얘를 소문자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것을 확률로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건데 확률로서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X가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했는데 중식을 선택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음식 중에 중식을 선택할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 x가 취하는 값하고 그 값을 대응 관계를 나타냈잖냐. 아까 처음에 표를 그래서 나타냈죠. 확률로. 그래요? 그것을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데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너희들이 그냥 한번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확률 분포를 하기 시작할 건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냐? 이산 들어봤어. 이산 어디서 들어봤어? 이산 가족. 그래. 이산 가족이에요. 이산이 흩어졌다라는 거지. 그게 떨어졌다라는 거잖아. 그 변수들이 각각이 떨어져 있는 값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그 값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각각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유한계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 있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값들이에요. 있을 때 이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대응 관계로 나타나는 게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대응 관계니까 함수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마스크 써! 함수로 표현될 거 아니야? 이 함수를 표현될 때 이렇게 x가 라지 x가 스몰 x가 되는 건데 이 라지 x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음식이 될 수 있는 게 한식, 중식, 양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냐? 이 스몰 x의 값을 뜻하겠지? 이게 될 확률이 pi라고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고 이 i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 2, 3 뭐까지? n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거지. 그걸 그냥 i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로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국 무엇으로 나타내는 게 핵심입니다라는 거예요. 표로 나타내는 게 핵심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이 x가 될 수 있는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x1, x2, x3 쭉 해서 xn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p2, p3 쭉 해서 pn까지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총합이 나오겠지?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분포. 오케이? 그 확률 분포를 한번 해 볼게요. 주사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 확률 변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 x의 값이 x가 됐을 때, 이 라지 x의 값이 스몰 x, 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됐을 때의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은 1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오이, 잠깐만.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네.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항상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이 떨어져 있는 값이지 셀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의 확률 있잖냐? 각각의 확률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PI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돼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굳이 기호로 쓴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는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3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게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얘를 기호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i의 확률부터 라지 x가 xj의 확률까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얘가 이제 결국 확률을 더해주는 거겠지. n이 i부터 j까지 pn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확률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했잖냐. 자료를 조사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뭐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특성을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중간값 있고 평균 있고 최빈값 있고 중앙값 있고 그렇지? 이런 거 구했잖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만 구할 거냐면 평균 분산만 구할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는 안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하는 값, 그것을 기대값이라고 부르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기대값은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평균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잠깐만. 그 전에 이거부터 하고 합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확률 분포를 먼저 그려본 다음에 그것을 합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뭐 해주세요? 표를 그려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표를 그려봤더니 라지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렇지?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P, 라지 X는 X가 되는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0대2 했더니 뭐가 돼요? K가 되는 거고 1대2 했더니 K-3분의 1이 되는 거고 2대2 했더니 6분의 2K 3대2 했더니 6분의 3K 4대2 했더니 6분의 4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뭐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K값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무엇을 이용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걸 다 더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다 더해봤더니 2K-3분의 1이고 이놈이 3개 있어요. 그러면 2분의 3K? 이거요? 이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2분의 7K는 3분의 2인데 내가 만들어도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21분의 4예요? 3분의 4. 뭐라고? 3분의 4. 3분의 4야? 오케이. 그러면 얘 21분의 8이에요? 오케이? 21분의 8이네요. 그럼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줄 수 있네요. 얘 21분의 8. 얘 21분의 8에서 7 빼니까 21분의 1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 얘 21분의 뭐예요? 63분의 8. 그렇지? 이것까지만 구할게. 우리가 뭐 어떤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21분의 8, 21분의 1, 63분의 8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세요.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엇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냐.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는 봐봐. 그림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계속. 오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조사했더니 계속 연결되게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를 조사를 해야 될까? 이 바닷속에 농도를 조사를 할 거야. 바닷물의 농도를.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좀 추가돼서 얘가 좀씩 커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값씩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면서 이렇게 쭉 커졌다가 떨어졌다가 커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분포가 이 연소각률 분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의 성질도 이 옆에서 했던 성질하고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에 대한 성질은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확률이 이놈의 확률 있잖냐? 이제 연결되어 있어. 이 fx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이것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1보다 작은 것도 있겠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이 연속함수를 따질 건데 이게 전체 알파부터 베타를 지정해 줬으니까 이게 전체잖아. 전체예요. 그러면 이 밑넓이 자체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밑넓이 자체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fx하고 x축, x는 알파, x는 베타. 이거에 둘러싸인 영역이에요. 부분의 넓이. 얘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y는 fx 옆에 뭐로 놨습니다. x축. x는 알파, x는 베타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적분을 배웠으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 여기서부터는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네요. a부터 b까지의 확률이에요. 이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다? 넓이가 되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밑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연소각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산확률 분포랑 연소각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마다 질량을 갖는다라는 느낌이야. 근데 얘는 연소확률 분포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뭉쳐있느냐라는, 그쪽에 얼마만큼 뭉쳐있느냐라는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 용어는 너희들이 좀 기억하세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문제에 등장한다면 표를 그려서 해결해야 돼. 오케이? 근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가 나온다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확률 분포는 뭐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해결하고 연소확률 분포는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어요.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이것도 이제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하지? 그래프를 통해서 그릴 건데 얘가 이제 0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이제 y는 ax라고 그릴 수 있는데 뭐가? 0부터 2까지의 이 밑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1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네요. 높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2a가 되는 거니까. 2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a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는데 그 다음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뭘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당연히 대입에서 넓이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이 이제 삼각형에 대한 넓이가 나온다면 얘를 총 몇 칸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칸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삼각형은 4칸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구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 지금 삼각형을 이 두 단계로 쪼갰잖냐? 1 플러스 3 해서 4칸이 생겨. 홀수, n번째 홀수까지 합이야. 오케이? 근데 3칸으로 쪼개게 된다면 얘를 3개로 쪼갰어. 삼각형을 혹시 3개로 쪼개요? 이 삼각형을, 그거 좀 키우자. 얘를 3개로 쪼갤 거야. 단위를 3개로. 그럼 얘는 몇 칸 중에 이게 한 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냐? 이게 몇 칸 생겨요? 5칸 생기지? 3칸 생기고 1, 3, 5 이렇게 늘어나.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개 있어요? 3의 제곱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 3, 5 더한 것 중에 한 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혹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좀 더 빨리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제곱분의 2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칸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3칸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자료를 조사한 거에 대한 대표값들을 조사할 거예요. 이산화물 분포에 대해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것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있었거든?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아니오세요. 알겠지? 혹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뀐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맞냐? expectation 스펠링? 평균은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너희가 구해봤잖냐. 값을 다 더해서 도수로 나눠준 거였어. 도수로 나눠준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률로서 표현하게 된다면 이 값이 몇 퍼센트만큼 있고 또 다른 값이 또 몇 퍼센트만큼 있고 또 다른 값이 또 몇 퍼센트만큼 있잖냐. 그 비율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이다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EX라고 나타내요. X 값에 대한 평균이라고 나타내는데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쭉 해서 별량 곱하기 확률이에요. 오케이?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고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로도 나타낼 수 있겠네.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거든. 산포도의 일종이라고 해요. 산포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평균으로부터 그 별량까지의 차이를 구해줬어요. 차이를. 근데 그 차이만 구해서 더하게 된다면 그 평균이 한 가운데 값이니까 당연히 차이를 다 더하면 0이 되지 않냐. 별량을 싹 더하면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차이를 계속 다 더해주면 0이 돼. 갑자기 뭐 주체를 못하고 막.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이것까지 좀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차이를 구할 건데 그 차이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분산은 뭐냐면 일단 뭐부터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편차라는 것부터 구할 거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별량과 평균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지? 그 차이를 구하는 거고, 이제 분산은 뭐 하는 거냐면, 분산을 구할 때는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구하는 방법도 그냥 적어버립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곱의 평균. 이제 연산하는 방법이야. 제곱의 평균. 그냥 별량의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할 거야.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산이 영어로 이 버리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Vx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가 이제 평균을 어떤 평균? 편차. 별량 마이너스 이놈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구하겠다라는 것은 이거지. 각각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좀 표를 보았더니 각각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값에서 이 별량 x1 마이너스 m의 제곱에다가 뭐를 곱해요? 확률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제 표를 다시 한번 봐보자. 여기 표를 봐보면 여기에서 이제 표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놈은 평균이 한 가운데 값 2분의 7이야. 정확히 대칭적이라서 한 가운데 값이 평균이 되겠지. 2분의 7인데 별량은 3-2분의 7이지. 이것을 제곱한 거. 제곱한 거에다가 뭘 곱해주겠습니다? 확률을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나중에 또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긴 하자. 근데 이것을 이제 쭉 더하는 거지.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플러스 쭉 해서 뭐까지? xn 마이너스 m의 제곱 p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n은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이요. m이 평균. 평균이 위에서 말하는 익스펙테이션 그거야 아니면 별량의 평균이? 이놈의 평균. 이것을 m이라고 나타낼게요. 여기서 ex를 평균을 m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전체에 대한 평균. 그러면 봐보자.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할 건데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원래 정의가 이건데 얘를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 한번 하고 좀 쉽시다. 증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전개할 거거든. p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2xim 플러스 m의 제곱이에요. 여기에 pi가 곱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pi를 나눠 써봤더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2xim의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p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m제곱 p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 있잖냐. 이게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오케이? 별량을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 빼기 이 뒤에 거를 정리해 볼 건데 이거 i가 아니면 다 상수 취급하니까 2m 밖으로 나오잖냐?
EM이 밖으로 나와. 이 EM이 밖으로 나와. 근데 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거 뭐예요? 그렇지. 평균이지. 그럼 뭐가 돼요? 2m의 제곱이네. 그렇지? 그리고 이 m제곱이 상수니까 이 i가 아니니까 성취급에서 밖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예요. 이거 뭐예요? 확률의 총합이네요. 확률 총합 뭐예요?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은? 분사는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평균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연이어서 해봅시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